안녕하세요 여러분. 탐사튜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덧 며칠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 발표된 가장 충격적인 고생물 뉴스 탑7입니다. 올해 학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쭉 돌아보며 복습해보도록 할까요? 지난 3월 고생물학자 그레고리 폴은 티라노사우루스를 세계의 종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강건한 개체를 임페라토르, 나중에 등장한 연약한 개체를 렉이나 나중에 등장한 강건한 개체를 렉스로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연구는 다양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반박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잘 보존된 안킬로사우루스류, 주울 화석, 옆구리에 남은 부상 및 회복의 흔적은 그들이 곤봉을 이용해 상대의 몸에 매우 강력한 타격을 가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정강이 분쇄 잘하는 종명답게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의 다리를 그냥 두었을 리는 없지만 이들의 곤봉이 포식자로부터의 방어수단뿐만 아니라 적어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증명된 셈입니다. 아프리카의 왕 스피노사우루스가 지배하던 지옥의 강 캠캠. 무시무시한 공룡과 물고기가 오글거리던 그곳에서 민물 수장룡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녀석은 3m 정도에 불과한 작은 포식자였기 때문에 얕은 캠캠강에서도 충분히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좁은 강에 대체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신종 육식 공룡이 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길이 10m, 체중 4톤에 달하는 초대형 육식 공룡 메락세스는 남미에서 발견된 카르카로돈토사우리드 중 가장 완벽한 보존율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다양한 친척들의 복원에 큰 변화가 있었죠. 재밌게도 사망 당시 녀석의 나이는 무려 53세로 일부 조류를 제외하면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폴 세레노 박사는 스피노사우루스가 온전한 수생 포식자가 아니라 해안과 내륙의 강가 인근에서 서식하는 반수생 이족보행 포식자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브라임의 골격 재건이 잘못되었으며 이 동물은 낮은 신체 평균 밀도 때문에 14m 7.4톤이었다 제안합니다. 이브라임 역시 이를 반박하는 논문을 게시하며 스피노 논쟁은 또다시 불타올랐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지구 역사상 가장 무겁고 강력한 육식공룡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공룡은 실제로 그보다 훨씬 더 크게 자랄 수 있었다 합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큰 티렉스는 길이 14m, 체중 15톤에 달했을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나온 최대 크기는 단순 계산에 의한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결국 초대형 개체의 존재는 화석이 나오기 전까진 추측일 뿐이란 뜻인데요. 과연 폭군도마뱀은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던 것일까요? 수십 년 동안 고생물학자들은 공룡이 정온 동물인지 아니면 되논 동물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다행히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연구진이 이를 밝혀냈습니다. 조류가 속한 수강류와 거대한 용강류들의 대사율은 적어도 현생 정온 동물만큼이나 높았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생 포유류보다 훨씬 높은 대사율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조반목 공룡은 변온 동물인 도마뱀이나 거북처럼 대사율이 낮아 일광욕을 통해 체온 조절을 했을지도 모른다 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공룡들이 일반적인 파충류와는 아예 다른 동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죠. 여기까지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고생물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본 영상에 없다 해서 그 연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멋진 연구들을 본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2023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